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 분석인데, 자, 우선 시험에 또 이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원래 또 출제가 예상되는 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또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잘 이해를 해둬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위험과 수익의 측정, 이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인데, 자, 첫 번째가 이 수익의 측정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수익에 대한 측정을 할 때는 우선 순영업소득, 순수익이라고 하죠. 이 순영업소득의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이 순영업소득의 이 기대치, 이 기대치는 이 기대값, 이 평균을 얘기하겠죠. 이 순영업소득의 이 기대치, 기대값, 평균을 얘기하는데, 이 기대치로 추계되는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이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기대값 평균으로 추계되는 이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문제가 여러분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건데,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이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확률 분포표 예를 한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자, 그 예가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이 총 투자 금액은 10억 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까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자본, 총 투자 금액은 10억 원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 경제 상황이 우리가 불황일 경우, 또 경제 상황이 정상적일 경우, 또 경제 상황이 호황일 경우가 지금 여러분이 나와 있죠. 자, 이때 이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이 순영업소득이 이 불황일 때 얼마 나와 있죠? 9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일 때 1억 원, 호황일 때 1억 1천만 원이 지금 나와 있죠. 자, 이때 이 확률이 주어졌는데, 이 확률, 불황일 확률 10%, 0.1, 정상적일 확률 80%, 0.8, 호황일 확률 10%, 0.1이죠. 자, 이런 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확률 분포표라고 해. 자, 이 확률이 나타난 이 표를 확률 분포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확률 분포표. 자, 그럼 이러한 확률 분포표에서 우리가 평균을 한번 구해보는데, 이 순 영업소득에 있어서의 기대치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순 영업소득에 있어서의 이 기대치,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기대값 평균인데,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를 다른 말로 가중평균 기대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기대치는 우선은 이 불황일 때 예상되는 순영업소득 9천만 원이 되겠죠. 이 9천만 원. 그리고 정상적일 때 1억 원. 그리고 우리가 호황일 때 1억 1천만 원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이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이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라는 것은 우리가 각 경제 상황, 이렇게 각 경제 상황에 따르는 이 순영업소득을 가중치로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데, 이 확률이 우리가 바로 가중치를 얘기해. 이 확률이 가중치, 이 가중치 확률인데, 불황일 확률 10%, 정상적일 확률 80%, 호황일 확률 10%죠. 이 가중치 확률로 곱해서 다 더해준 게 바로 기대치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9천만 원에 10%니까 이거 900만 원이죠. 자, 1억 원에 80%니까 8천만 원이고 1억 1천만 원에 10%는 1,100만 원입니다. 다 더해줬더니 얼마죠? 1억 원이 되겠죠. 자,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즉 가중평균 기대소득은 1억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되겠죠. 이 기대 수익률은 분모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이 총 우리가 투자한 자본, 이 총 투자한 자본이 총 투자한 금액, 문제 예를 얼마로 들어놨죠? 우리가 10억 원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 놨습니다. 자, 이 10억 원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10억 원일 때 이 순영업소득의 기대치인 이 가중평균 기대소득이 1억 원이죠. 자, 유리니까 퍼센티지로 가야 되겠죠.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죠? 우리가 10%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대 수익률은 10%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 이렇게 표가 주어졌을 때 기대 수익률 구하는 유형의 문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위험의 측정. 자, 이 위험의 측정, 이렇게 표를 가지고 이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가 22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이 위험을 측정할 때는 이 표준 편차, 우리가 또는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분산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바로 분산이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위험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이런 의미겠죠. 자, 이러한 정규 분포 곡선이 있습니다. 이 평균인 이 기대치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이런 우리가 곡선을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자, 이런 곡선이 바로 정규 분포 곡선인데, 이때 이 표준 편차는 이 평균인 기대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측정하는 지표죠. 자, 그래서 이 평균에 이렇게 밀집하고 있습니다. 평균에 밀집한다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작죠. 즉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걸 말하고, 표준 편차가 작을 때 위험도 작습니다. 이렇게 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이렇게 크게 나타날 때는 표준 편차가 크고, 이때 위험도 높다.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도 높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도 작다. 이 내용을 잘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본다. 여러분, 이걸 계산 문제를 보면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계산하는 방식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분산 계산하는 걸 보면은, 자, 이 분산을 여러분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나중에는 계산하지 않고도 빨리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은 기본적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산은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정도인데, 자, 우선은 얼마죠? 순영업소득이 불황일 때 9천만 원이죠. 자, 불황일 때 9천만 원인데 평균인 얼마? 1억 원이죠. 이 가중평균 기대소득 1억 원인데, 이 1억 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 9천만 원. 이걸 보는 거고, 자, 요거의 제곱 곱하기 우리가 분산 어떻게 돼? 불황일 확률 10%죠. 자, 이건 불황일 때. 그럼 정상적일 때는 1억 원인데, 자, 순영업소득 1억 원인데 1억 원이 평균인 1억 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죠. 자, 평균, 이 1억 원은 평균입니다. 이 제곱 곱하기 우리가 정상적일 확률 80%. 자, 호황일 때 1억 1천만 원이 되겠죠. 자, 이 1억 1천만 원이 이 평균인 1억 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죠. 제곱 곱하기 호황일 확률 10%죠. 이걸 더해주면 이게 바로 분산을 구하는 거죠. 1억 빼니까 0이니까 0에 제곱해봐야 0이죠. 0 곱해봐야 0입니다. 그럼 이건 필요가 없고, 자, 이 마이너스 1천만 원,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관계없겠고요. 그러면 1천만 원에 제곱 곱하기 0.1이 몇 개? 2개 색이죠. 1천만 원 제곱 곱하기 0.1이니까 곱하기 2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천만 원에
이 제곱 곱하기 0.2가 되는데 이게 분산이죠. 자, 그러면은 이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의 이렇게 양의 제곱근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00만 원의 제곱 곱하기 0.2는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을 이렇게 누뚜를 이렇게 또 따로 떼면 1000만 원 제곱 곱하기 누뚜 0.2인데 이 제곱과 누뚜이는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1000만 원 곱하기 누뚜 0.2인데 이 누뚜 0.2를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면은 1000만 원에 요걸 곱해줬더니 얼마 여러분 교재 나왔어요? 447.2만 원. 약 447점 우리가 2만 원이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인데 상당히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요것은 계산을 못해도 관계없지만 이 기대 수익률은 반드시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표가 주어졌을 때 기대 수익률 계산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겠죠. 여러분 수익과 위험의 측정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이 변이계수란 용어가 나오죠. 이 변이계수. 자, 이 변이계수라는 용어 또는 분산계수라고 하는데 이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얘기합니다. 자, 이 기대 수익률 단위 1%를 얘기했죠. 이 율이니까 이 단위는 퍼센티죠.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변이계수다.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즉 기대 수익률 1%당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위험은 당연히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내용이죠.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아파트 투자안이 아파트 있고 우리가 상가가 있고 오피스텔이 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상가에 있어서의 기대 수익률 5%, 상가의 기대 수익률 5%, 그리고 우리 자, 아파트의 기대 수익률 5%, 상가의 기대 수익률 우리가 15%, 그리고 오피스텔에 있어서의 기대 수익률 20%라 주어졌죠. 자, 이때 표준 편차 위험이 여기 표준 편차 1%. 자, 여기가 얼마? 우리가 3%. 우리가 여기가 3%인데 여기 10 우리가 5%, 10% 할까요? 10%. 자, 10% 정도 하고 여기가 우리가 2%? 여기가 5% 할까요? 5% 이렇게 우선 주어졌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변이계수가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럼 변이계수는 구할 때 기대 수익률 단위당 표준 편차, 위험도는 표준 편차니까 얼마가 나오죠? 우리 기대 수익률 5%에서 표준 편차 1%니까 5분의 1, 0.2가 나오겠죠? 자, 여기는 얼마죠? 15분의 5니까 얼마? 3분의 1, 약 0.33이 나오겠고, 여기는 우리가 20분의 10이니까 2분의 1, 0.5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때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가 낮은 0.2가 가장 낮잖아요. 이 아파트가 상가 오피스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변이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자, 이 변이계수의 값이 작을수록 우리 즉 기대 수익률 1%당 표준 편차 위험이 작을수록 우리는 유리한 투자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변이계수는 상가 오피스텔에 비해서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어떠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인 표준 편차다. 이 변이계수를 우리는 상대적인 표준 편차라고 하죠. 상대적인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이 변이계수에 대한 내용이다. 자, 역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변이계수와 역수 관계에 있는 거. 자, 이 변이계수와 이 역수 관계에 있는, 자, 이 역수 관계에 있는 위험 한 단위당 기대의 수익률이죠. 자, 위험 한 단위당 기대의 수익률. 자, 이 개념은 우리가 17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자, 위험 한 단위당 기대의 수익률은 위험은 표준 편차로 측정되니까 이 표준 편차 1%당 기대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인데 역수니까 요거와 반대로 요거 높을수록 위험 한 단위당 기대의 수익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변이계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지문상에 또 출제가 자주 되는 용어죠. 위험에 있어서의 관리 방법이 나오는데, 자, 위험의 관리 방법을 보면은 우선 위험에 있어서의 우리가 정가가 나오는데, 이 정가가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또 지문이 되겠습니다. 위험의 정가. 자, 조세의 정가 배우셨죠? 정가 떠넘긴다는 얘기죠. 자,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잠재적 손실의 가능성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위험을 떠넘긴다는 거죠.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니스계약 체결. 자, 여러분 기업과 니스회사 간에 있어서의 니스계약 체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있어서의 하청계약 체결하는 것 전부 위험의 정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또 위험에 있어서 회피가 있죠. 자, 위험의 회피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위험을 피한다. 자, 여러분이 미래의 손실의 가능성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제외한다.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제외한다든지, 또 우리가 변동금리 차익금을 우리가 회피하고 우리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건 위험의 회피죠. 위험의 회피. 자, 위험의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위험의 보유. 자, 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가상각 요인에 대해서 이 충당금을 설정해서 자기 스스로 위험을 보유하는 방법이 되겠죠. 위험 보유하는 방법. 위험의 통제가 나오죠. 자, 이 손실, 미래의 손실에 있어서의 발생 횟수라든지 규모, 횟수나 규모 등을 우리가 감소, 이제 줄이는 방법이죠. 이 줄이는 방법을 위험의 통제인데, 위험의 통제 대표적인 게 민감도 분석이라든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여튼 위험 관리 방법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위험의 정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죠. 자,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에 보시면은 위험의 처리 방법이 또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시험 지문에 또 자주 나오죠. 자, 위험에 처리하는 방법 보면은 첫 번째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뭐에 속하느냐 하면요, 바로 위험의 회피에 속하죠. 즉 우리가 투자한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안전한 곳에만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보증한 국채라든지 또는 예금자 보호 대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는 이 보수적 예측 방법이죠. 자, 이 보수적 예측 방법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가능한 한 가장 낮게 예측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 방법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보수적 예측 방법은 이 투자 안으로부터 우리가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을
장래 기대되는 수익, 이 투자안에 있어서의 장래 기대되는 수익, 이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최고, 중간, 최소의 기대 수익률로 추계를 해요. 추계를 하는데 문제는 이때 뭐를 기준?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최소의 기대 수익률, 이걸 기준으로 요구 수익률과 비교를 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 내용이죠. 보수적 예측 방법. 자, 세 번째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위험 조정률 배우셨죠? 그 위험 조정률, 즉 위험 조정률이 위험 조정 할인율인데, 위험 조정 할인율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 자,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우리가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값이죠. 이때 이 요구 수익률은 바로 할인율을 말하는데, 자, 이때 위험이 높다. 자, 이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안에 대한 위험이 높다. 자, 위험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도 높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 수익률도 높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높은입니다. 낮은이 아니라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 민감도 분석 또는 감응도 분석이라고 하죠. 자, 민감도 또는 감응도 분석을 말합니다. 자, 이 민감도 분석, 감응도 분석은 이 개념이 우선 자주 출제를 하죠. 자, 이 개념을 자주 출제하는데 이 투입되는 요소가 있죠. 투입되는 요소에 있어서의 모형에 있어서의 변화에 따라 산출되는 요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측정하는데, 자, 여러분, 임대료라든지 우리가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에 비할 공실률이라든지, 자,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경비라든지 부동산 보유기간, 부동산 가치 상승, 감가상각 방법에 있어서의 변경이죠. 자, 이러한 투입 요소를 개별적은 하나죠. 개별적 또는 여러 개,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시킨다. 자, 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자, 집단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이 산출되는 요소인 이 수익성, 순현가나 내부 수익률로 나타나는 수익성인데, 자, 이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산출되는 요소인 수익성이 어떻게 변하는가 측정하는 모형이 민감도 분석인데, 이때 임대료의 약간 변화도 수익성이 더 크게 변동한다는 것은 민감도가 크다는 건데, 이 민감도가 클수록 우리는 위험이 높은 투자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러한 이 민감도 분석은 회귀 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때 이 민감도가 바로 뭐를 의미하죠? 회귀 괴수를 의미하죠. 회귀 괴수를 의미하는 게 바로 민감도인데, 자, 이 통계적 기법인 회귀 분석법을 이용을 해서 민감도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개념 정도가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데, 자, 이 세 가지 정도는 좀 신경을 써서 또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9페이지에 자산 3분법이 나오죠. 자, 이 자산 3분법 또는 재산 3분법인데, 이 자산을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자, 이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오기 전에 있어서의 이 고전적인 우리가 투자 이론입니다. 자, 이 고전적 투자 이론의 대표적인 게 자산 3분법인데, 자, 이 자산 3분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원금, 투자의 3대 위험 부담이 나오거든요. 이 원금의 위험 부담, 투자의 3대 위험 부담 중 이 투자한 원금에 있어서의 위험 부담은 뭘로 나타나냐 하면은
안전성으로 나타나요. 자, 투자한 원금의 위험 부담은 안전성의 형태로, 또 황금의 위험 부담은 황금성의 형태로, 자, 그리고 수익에 있어서의 자, 이 수익에 있어서의 위험 부담은 우리가 뭘로 나타나냐? 이 수익성의 형태로 우선 나타나겠죠. 자, 이 수익의 위험 부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러분이 관련해서 이 수익의 위험 부담 또는 경제 가치라고 하죠. 수익의 위험 부담 또는 여러분이 이 경제 가치의 위험 부담 또는 수익의 위험 부담인데,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3대 위험 부담은 안전성, 황금성, 수익성의 3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산상분법은 이 경제 상황이 불황일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고 호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투자 자금을 은행, 예금, 주식, 부동산에 안전성, 황금성, 수익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투자를 하는 방법을 자산삼분법입니다. 이 자산삼분법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이 포트폴리오,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거든. 은행, 예금, 부동산, 주식에.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 최적의 자산 배합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일종일 뿐, 하나의 방법일 뿐, 최적 자산 배합 포트폴리오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평균 분산법이 나오는데, 이 평균, 자, 이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미래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이 평균과 분산을 통계적으로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이죠. 이 평균은 수익과 관련되어 있고 분산은 위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평균, 우리가 분산 결정법에 있어서 우리가 지배의 원리가 나오죠. 이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의 지배의 원리는 이 위험 회피적 투자자 또는 합리적 투자자의 행위와 같아요. 자, 이 지배의 원리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동일하다. 자,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한다는 것을 지배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이 지배의 원리가 또 여러분이 시험 문제 우리가 뭐 15회, 20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기본적 내용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배의 원리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이 기대 수익률이 A와 B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 수익률이 같을 때는 표준 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도 작아요.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A와 B의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표준 편차가 작은, 즉 위험이 작은 A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A 투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 A가 뭐를? B를 지배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A가 B를 지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번은 A와 B의 표준 편차가 같다. 표준 편차가 같다는 것은 위험이 같은 건데, 위험이 같을 때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또 우리는 A 투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A가 B보다 위험도 작을 경우는 당연히 이때도 A 투자를 선택을 하는데, 이 세 가지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거든요.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A가 B보다 이 표준 편차 위험도 큰 경우, 자, 이런 경우 있어요. A가 B보다 기대 수익률도 높고
표준 편차도 큰 경우, 위험도 큰 경우, 자, 이 경우에는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평균 분산법에 오류가 나타나요. 자, 이 평균 분산법에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이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을 하면은 A와 B 두 투자 대안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이론의 찐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우리는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 보수적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도 낮고 위험도 낮은 B를 선택을 할 것이고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 투자자는 이 기대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높은 A를 선택할 것이다. 즉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배의 원리의 개념 우선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151페이지에 밑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오죠. 자,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1952년이죠. 자, 1952년에 이 마코이츠라는 학자입니다. 이 마코이츠라는 학자에서 이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처음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 포트폴리오는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너무 위험이 높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뭐를 한다? 우리는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분산 투자하죠. 이 분산 투자에 따라서 분산 투자에 따라서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포트폴리오 이론은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 정도 우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우리가 집중적인 분석이죠. 위험, 포트폴리오 위험, 상관계수라든지 여러 가지 최적 포트폴리오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